자, 지난 갤럭시 Z 폴드 3를 한 2주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렸었는데, 이번에는 이 갤럭시 Z 플립 3를 또 사용해본 느낌을 또 따로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이번에도 크게 한 5-6개 정도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,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.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3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투톤 디자인이 됐어요. 투톤 디자인이 됐고, 요 밑쪽 부분하고 요 뒷면하고 색깔을 맞추고, 요 디스플레이 쪽에는 검은색으로 색깔 통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톤 디자인이 됐고, 이 투톤 디자인이 갤럭시 Z 플립 3의 거의 신의 한 수 그런 느낌이고, 이 덕분에 엄청나게 좀 많은 관심도 받고 연령층에 상관없이 이쁘다는 평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자사의 가전제품인 비스포크를 닮은 느낌도 좀 있고,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깔끔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전에 Z 플립은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, 이거는 좀 완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또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, 그렇게 색상에 따라서 뭐 큰 편차가 없고 각자의 컬러에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크게 뭐 그렇게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1.1인치에서 1.9인치로 커졌는데, 단순하게 그 수치 1.1인치, 1.9인치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얼만큼 사용하는지 이 면적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 전에는 되게 작고 얇은 그런 디스플레이였다고 하면은,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 외부 디스플레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가 탑재가 되면서 다양한 활용도 좀 기대가 되고 시각적으로도 만족을 상당히 주고 있는데,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기서 다 할 수 있고, 또 대표적으로 뭐 삼성페이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 게, 이제 크기에 맞는 이런 움직이는 GIF 파일 같은 거를 설정을 하면은 커버 디스플레이 배경화면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입맛에 맞게끔 또 이렇게 좀 이런 거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이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또 재미난 그런 이미지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,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또 저처럼 또 커스텀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아마 또 큰 그런 장점이 될 거고, 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진동, 무음, 소리 이런 것들도 조절하고 밝기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열지 않아도 기본적인 설정들은 편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용성이 가장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.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제 커버를 열고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,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삼성페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굳이 이거를 펼치지 않아도 닫힌 상태에서 삼성페이를 이렇게 바로 사용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, 뭐 카드도 한 장이 아닌 뭐 여러 장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아요. 처음 메인 화면에서 왼쪽으로 놓으면 이제 기존에 받았던 알림들이 나오고, 오른쪽에는 뭐 음악이나 날씨, 음성 녹음 타이머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데, 여기 보면은 위젯 추가라고 있단 말이에요. 이제 위젯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, 이렇게 뭐 음악, 날씨, 오늘의 일정, 다음 알람, 삼성 헬스, 음성 녹음 타이머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따로 뭐 추가를 해서 원하는 거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, 요 제공되는 것들만 사용을 할 수 있지만,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, 순서 변경해서 위아래로 조절을 해가지고 위젯 커버 화면에서 어떤 게 먼저 나올지 그런 순서도 설정이 가능해요. 갤럭시 Z 플립 3도 갤럭시 Z 폴드 3와 같이 이런 가운데 주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없었어요. 제가 그 전 리뷰 갤럭시 Z 폴드 3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접히는 그런 제품 중에 자국이 나지 않는 건 찾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안고 가야 될 것 같고, 지금보다는 좀 나중에 먼 미래를 기약해야 될 그런 기술력이라고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어요. 근데 마찬가지로 갤럭시 Z 플립이랑 갤럭시 Z 플립 5G 이 두 개랑 마찬가지로 크게 주름에 대한 개선이 없어가지고, 이 부분은 물론 호불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해요.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는 스크롤을 한다고 하면 한쪽에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손에 닿는 부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. 좌우로 스크롤 하는 경우보다 위아래로 스크롤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크게 그럴 게 없는데, 이 갤럭시 Z 플립은 여기서도 충분히 스크롤을 하면서 손에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거슬릴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감안하고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, 또 쓰다 보면 또 별로 크게 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
똑같이 그 UDC를 탑재를 할 줄 알았더니 한쪽은 UDC, 한쪽은 그리고 기존처럼 펀치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갤럭시 Z 플립에서는 이런 부분도 전작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뭐 카메라 스펙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카메라 모양, 펀치홀을 사용하지 않았냐 했느냐 요거는 똑같아요. 오히려 갤럭시 Z 플립에도 요 UDC를 탑재를 해줬으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번 갤럭시 Z 플립에는 그냥 펀치홀이 똑같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.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S펜은 사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뭐 이 작은 화면에서 S펜을 써봤자 한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크게 아쉽진 않지만 그래도 갤럭시 Z 플립 3에서 S펜은 호환이 안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화면 비율에 대한 사용성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22대 9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인터넷을 볼 때는 뭔가 더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도 많고 한 화면에서 정보를 보기에는 좋지만 이렇게 한 손으로 상단과 하단을 전부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. 이 가로폭이 작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위아래로는 약간 조작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도 스크롤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럴 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뭔가 아쉬울 수도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막 크게 거슬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영상 같은 거 볼 때 이런 일반적인 비율로 제작된 영상은 이 좌우에 렛터박스가 상당히 많이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거슬릴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비율의 영상을 볼 때는 요 왼쪽 오른쪽에 렛터박스가 이 정도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 비율상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거슬린다 하면 거슬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까지 거슬린다고 하면은 애초에 뭐 이런 걸 구매하면 안 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좀 좌우로 넓은 비율로 제작되는 영상들이 있어요. 그런 영상들은 좌우 렛터박스가 일반 비율의 영상보다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갤럭시 Z 폴드와 마찬가지로 IPX8 방수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방수 똑같이 가능하고요. 마찬가지로 방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생활 방수이기 때문에 뭐 비 올 때나 뭐 이렇게 물이 튀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물에 담그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는 갤럭시 Z 폴드랑 똑같이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방수로 인한 워런티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IPX8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. 갤럭시 Z 플립 3는 갤럭시 Z 폴드랑 명확하게 차이가 있어요. 갤럭시 Z 폴드가 접는 태블릿이라고 한다면은 갤럭시 Z 플립 3는 일반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는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더 작은 크기로 컴팩트한 수납이 가능하고 크기를 생각했을 때 더 많은 위아래로 더 넓은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갤럭시 Z 플립 3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고 디자인은 이제 그 뒤따라서 오는 거긴 하지만 디자인적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뭐 크고 무거운 핸드폰에 지치셨다고 하면은 갤럭시 Z 플립 3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. 또 여러 가지 뭐 스티커나 투명 케이스를 이용한 그런 폰 꾸미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. 그 갤럭시 Z 플립 3도 이 전작보다 훨씬 저렴해졌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나 이렇게 다가가시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, 이번에는.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도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도 UDC나 아니면은 그런 폴더블의 주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갈 길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정도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뭐 지금보다는 내년에 나올 다음 버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. 자, 오늘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3에 대해서 좀 특징별로 살펴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또 다른 부분이나 아니면 또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찾아뵐 테니까요.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